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강좌는 지오메트리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여기에 언급된 클래스 중에서 하얀색 박스로 표시된 지오메트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이 지오메트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지오메트리는 그 형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그 형상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쉐이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은 지오메트리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강좌에서 만든 것으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좌에서 입력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삭제하고 그리고 다음 코드를 입력하면 첫 번째 강좌의 실습 코드와 동일해집니다. 이제 쉐입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쉐입 지오메트리는 입력 데이터로 2차원 도형, 즉 쉐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쉐입 데이터는 SVG 파일을 통해 생성할 수도 있지만 코드를 통해서 직접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 통해서 사각형 모양의 쉐입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쉐입 데이터의 구성 좌표는 이렇게 2차원입니다. 이렇게 만든 쉐입 데이터 객체를 인자로 해서 쉐이프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코드는 삭제하고요. 이 코드로 대체합니다. 다른 모양의 쉐입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삭제하고 대신에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모양이 너무 커서 마우스 휠로 축소를 해보면 이렇게 베이지어 커브 메서드를 이용해서 뒤집힌 모양의 하트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SVG 파일을 통해서 쉐입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SVG 파일이 필요한데요. 저는 미리 퍼블릭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이번 강좌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 파일들은 제 GitHub에 업로드해 두었고 URL은 이 영상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VG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는 제거하고 그리고 svg load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svg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비동기 방식의 await가 사용되었으므로 이 메서드를 어싱크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메서드가 어싱크이므로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await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 svg 데이터 객체를 통해서 쉐이프 객체를 정의하고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VG는 여러 개의 패스로 구성됩니다. 한 개의 패스는 한 개 이상의 쉐입 객체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쉐입 객체를 통해서 쉐입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쉐입 지오메트리를 이 배열에 추가합니다. 이 배열에는 여러 개의 지오메트리 객체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 개로 분리된 것을 하나의 지오메트리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는 삭제하고요. 이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러면 SVG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웹페이지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 바로 화면의 중심에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 코드는 지오메트리의 좌표들을 원점을 기준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좌표들을 Z축으로 180도 회전시키며 좌표들을 원점을 기준으로 15% 크기로 조정하는 코드입니다. 다른 SVG 파일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플라워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이스 5를 이용해 보면 다음은 튜브 지오메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튜브 지오메트리는 커브 객체가 필요합니다. 커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선 커브를 정의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직선 커브는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커브 객체를 이용해서 다음처럼 튜브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튜브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한 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커브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커브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설명드리면, 먼저 커브로부터 50개의 좌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50개의 좌표로 구성된 라인 지오메트리를 생성합니다. 이 라인 지오메트리를 그릴 때 사용하는 재질을 정의합니다.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라인 지오메트리와 재질을 이용해서 라인을 생성합니다. 이 라인은 렌더링 될 수 있는 객체입니다. 라인 객체가 가장 먼저 그려지도록 렌더 어더를 2로 지정했습니다. 라인 객체를 장면에 추가해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튜브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주어진 커브 모양을 따라서 원통을 구성해주는 지오메트리입니다. 튜브 지오메트리에 대한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튜브 지오메트리에 대한 개발자 문서인데요. 생성자의 인자를 보면 이렇게 총 5개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경로에 대한 객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자를 살펴보면, 먼저 두 번째 인자는 커브를 따라 진행하는 분할 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통에 대한 반지름 값입니다. 네 번째는 원통에 대한 분할 수입니다. 다섯 번째 인자는 다른 예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커브를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곡선에 대한 커브는 이렇게 캔멀룸 커브 3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생성자의 인자를 보면 곡선을 구성하는 좌표를 배열로 원하는 수만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튜브 지오메트리의 생성자 인자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인자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생략되면 펄스로 커브의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true로 지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작과 끝을 연결해 튜브를 만듭니다. 이 경우에는 많이 어색한데요. 시작과 끝이 연결된 튜브가 필요할 때 다섯 번째 인자를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이드 지오메트리입니다. 레이드 지오메트리는 2차원 좌표로 구성된 선을 Y축으로 회전시켜서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전시킬 선을 정의합니다. 코드를 먼저 정리하고요. 총 10개의 2차원 좌표를 배열로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이 2차원 좌표로 구성된 배열을 이용해서 레이드 지오메트리 객체를 다음처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오메트리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포인트 객체로 구성된 라인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시각화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뎁스 테스트를 펄스로 주고 그리고 이 라인을 렌더 어더를 2로 줘서 가장 먼저 렌더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포인트에 대한 선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라인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에 대해서 Y축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지오메트리가 레이드 지오메트리입니다. 레이드 지오메트리의 생성자 인자를 보면 이렇게 총 4개인데요. 첫 번째 인자는 회전시킬 선 객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자를 살펴보면 두 번째 인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할 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회전시킬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입니다. 연장 각도를 이렇게 바꾸어 보면 그리고 시작 각도도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입니다.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는 앞서 살펴본 쉐이프 지오메트리처럼 쉐이프 객체가 필요합니다. 먼저 코드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코드는 앞서 봤던 쉐입 지오메트리에 대한 코드입니다. 쉐입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평평한 모양의 지오메트리를 만드는데요.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는 평평한 모양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대체합니다.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는 생성자의 두 번째 인자에 보시는 것처럼 객체를 받는데요. 이 객체에는 매우 다양한 조정값들이 존재합니다. 이 값들을 조정해 보면서 어떻게 지오메트리 형상이 바뀌는지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텍스트 지오메트리입니다. 텍스트 지오메트리는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를 상속받는 클래스입니다. 텍스트 지오메트리는 폰트 데이터로부터 지오메트리를 생성해 주는 것으로 3차원 텍스트를 렌더링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3JS에서는 다양한 폰트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TTF 형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바로 이 파일인데요. 이 폰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트 파일입니다. 폰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석하고 텍스트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풋문에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TTF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 전에 코드를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TTF 데이터를 읽어오고 읽어온 이 TTF 데이터로부터 텍스트 지오메트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폰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폰트 객체를 이용해서 텍스트 지오메트리 객체를 다음처럼 생성합니다. 이 지오메트리의 좌표를 원점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텍스트 지오메트리의 생성자 인자를 보면 먼저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표시할 텍스트 문자열이고요. 두 번째는 객체를 하나 받는데 이 객체에는 폰트 객체와 텍스트의 크기 값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의 생성자 옵션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입니다.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는 수학 공식을 이용해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인데요.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풋문에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추가해야 하고요. 그리고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는 지오메트리 생성을 위한 수학 공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에 대한 함수가 필요한데요. 저는 다음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드를 다음처럼 정리하고 이렇게 수학 공식에 대한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이 u와 v 인자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지정될 것이고 이 uv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x와 y, z 값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x, y, z 값을 이 타겟 인자에 설정하면 됩니다. 수학 함수가 정의되었으니 이를 이용해서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 생성자의 첫 번째 인자는 이렇게 수학 함수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u에 대한 0에서 1 사이에 이 u 값을 몇 등분해서 지정할 것인지이고 세 번째는 이 v 값에 대해서 몇 등분해서 지정할 것인지입니다. u와 v를 모두 32등분하라고 했으므로 이 값만큼 분할되어져서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구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3JS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지오메트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좌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